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NTFS 파일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므로 NTFS 파일 시스템 1강의를 들으신 후에 이번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NTFS 파일 시스템에서 모든 파일과 폴더의 정보를 담고 있는 특별한 파일인 $MFT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무료 도구를 활용하여 이 파일을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은 볼륨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과 폴더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NTFS 메타데이터의 정보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모두 어트리뷰트 에어리어 혹은 속성 영역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기록됩니다. 속성 영역은 어트리뷰트 레코드가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0여 개의 레코드 구조로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정의된 레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저장된 영역을 속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생성시간 혹은 수정시간과 같은 시간 정보들은 $스탠다드 인포메이션에 저장되고 파일 이름은 $파일 네임에 저장됩니다. NTFS 파일 시스템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속성 정보들은 이후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부터 속성 영역의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속성 영역의 세부 구조는 어트리뷰트 헤더와 어트리뷰트 컨텐츠가 반복되어 나오는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어트리뷰트 헤더와 어트리뷰트 컨텐츠를 묶어서 어트리뷰트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어트리뷰트 헤더는 속성의 타입이나 크기와 같은 속성에 관한 정보들이 저장되고 어트리뷰트 컨텐츠는 속성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메타데이터들은 미리 정의된 구조에 저장되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트리뷰트 헤더의 타입 아이디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입 아이디는 낮은 값부터 높은 값 순으로 순서대로 저장되며 새로운 메타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항상 유지됩니다. 어트리뷰트 헤더는 두 가지 헤더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모든 속성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커먼 헤더와 컨텐츠 크기에 따라서 레지던트 헤더 혹은 넌 레지던트 헤더 중 하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레지던트 헤더 혹은 넌 레지던트 헤더는 컨텐츠 저장 방식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저장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트리뷰트 컨텐츠의 데이터 크기입니다. 레지던트 저장 방식은 어트리뷰트 컨텐츠의 크기가 작아서 MFT 엔트리 내의 데이터를 직접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속성들이 레지던트에 해당하며 레지던트 속성으로 분류되는 크기 기준은 약 700바이트 미만입니다. 넌 레지던트 저장 방식은 어트리뷰트 컨텐츠 안에 들어가야 할 데이터가 커서 MFT 영역이 아닌 볼륨 내 데이터 영역에 저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헤더의 종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MFT 엔트리의 크기는 1024바이트로 고정적이지만 속성의 크기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용량도 저장할 수 있는 넌 레지던트 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레지던트와 넌 레지던트의 개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헤더의 공통적인 구조인 커먼 헤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 부분이 가리키는 커먼 헤더의 시작 4개의 바이트는 속성의 타입을 결정하는 타입 아이디가 기록되며 타입 아이디에 따라서 어트리뷰트 컨텐츠에 저장되는 메타데이터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부분이 가리키는 4개의 바이트는 어트리뷰트 레코드의 전체 크기를 의미합니다. MFT 엔트리의 헤더는 모두 크기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트리뷰트 컨텐츠의 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 부분이 가리키는 1개의 바이트는 속성의 컨텐츠 저장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값이 0인 경우는 레지던트 저장 방식을 의미하고 1인 경우는 넌 레지던트 저장 방식을 의미합니다. 플래그에 따라서 어트리뷰트 헤더의 커먼 헤더 뒤에 나오는 헤더의 종류와 어트리뷰트 컨텐츠의 구조가 어떤 방식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속성은 어트리뷰트 컨텐츠에 직접적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을 의미하며 데이터의 구조는 타입 아이디에 의해 사전에 정의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넌 레지던트 속성은 어트리뷰트 컨텐츠에 클러스터 할당 정보가 저장됩니다. 클러스터 할당 정보는 클러스터런 구조체라고 부르며 클러스터런 구조체는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헤더에서 확인한 타입 아이디에 따라서 어트리뷰트 컨텐츠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며 저장되는 데이터 혹은 메타데이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입 아이디로 구분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15개가 존재하며 속성의 쓰임새에 따라 더 세분화된 분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다드 인포메이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시간 정보, 소유자 아이디, 파일의 설정 정보 등 파일 및 디렉토리가 가지는 기본 정보가 저장됩니다. 개별 파일과 디렉토리가 생성되면 $스탠다드 인포메이션 속성은 필수적으로 생성됩니다. 두 번째로 어트리뷰트 리스트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매우 작은 크기의 MFT를 확장하여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속성입니다. 이전 NTFS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파일 혹은 디렉토리는 2개 이상의 MFT 엔트리를 차지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FT 엔트리의 크기를 임의적으로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어트리뷰트 리스트 속성을 생성하여 다른 MFT 엔트리의 위치를 참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파일 네임 속성입니다. 이 속성도 $스탠다드 인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파일 및 디렉토리가 생성되면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정보와 추가적인 시간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파일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성으로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레지던트 혹은 넌 레지던트 저장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인덱스 루트와 $인덱스 어로케이션 속성입니다. 이 속성들은 디렉토리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성으로 디렉토리 내부의 파일과 디렉토리들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또한 파일 시스템에서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인 B+트리 형식을 사용합니다. 인덱스 데이터들도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많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레지던트 혹은 넌 레지던트 저장 방식을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맵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MFT 영역과 인덱스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영역의 공간의 할당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당 상태란 데이터를 넣을 공간이 현재 사용 중인지 혹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어트리뷰트 컨텐츠 종류가 있지만 본 강의에서는 주요한 종류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파일과 디렉토리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2가지의 속성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성의 간략한 구조와 주요 정보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속성은 $스탠다드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속성은 시간 정보, 소유자 아이디, 파일의 설정 정보 등 파일 및 디렉토리가 가지는 기본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윈도우 버전이 변경될 때마다 기본 정보들이 추가되어 사전 정의된 구조체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48바이트의 크기를 가졌으며 윈도우 10 이전 버전까지는 72바이트를 사용하였고 윈도우 10 버전부터 96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 ID 0x10 값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서 주요하게 분석해야 할 필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 정보 필드입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은 총 12개의 시간 정보가 저장되며 이 중 4개의 시간 정보가 스탠다드 인포메이션 속성에 저장됩니다. 이를 스탠다드 인포 시간 정보라고 부르며 생성시간, 수정시간, MFT 수정시간, 접근시간과 같은 4가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보들은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 가능한 속성창에서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정보에 대한 분석은 실습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의 상태 정보가 저장되는 플래그 필드입니다. 플래그 필드의 값을 확인하여 파일이 시스템 파일 혹은 숨겨진 파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비트 플래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의 상태를 한 번에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MFT 파일은 시스템 파일이면서 숨긴 파일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속성은 $파일 네임입니다. 이 속성에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름 정보와 추가적인 시간 정보가 저장됩니다. 타입 ID는 0x30 값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에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서 주요하게 분석해야 할 주요 필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 디렉토리 정보가 저장되는 어드레스 오브 페런츠 디렉토리 필드입니다. 부모 디렉토리는 파일 및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위 디렉토리를 의미하며 부모 디렉토리의 MFT 엔트리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토리 정보들을 가지는 인덱스가 없어도 이 필드의 값을 연결하여 파일 탐색기와 같이 모든 파일 및 디렉토리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정보 필드입니다. $스탠다드 인포메이션 속성과 마찬가지로 4개의 시간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를 파일 네임 시간 정보라고 부르며 스탠다드 인포와 같은 이름의 시간 정보가 저장됩니다. 하지만 파일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 스탠다드 인포의 시간 정보와 다른 값이 저장될 수 있으며 파일 네임 시간 정보는 기본적인 윈도우 기능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스탠다드 인포와 파일 네임 시간 정보는 실습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즈와 관련된 필드입니다. 이 필드에는 파일의 실제 크기와 할당된 클러스터의 크기가 저장됩니다. 실제 크기와 할당된 크기의 차이는 이전 파일 시스템 기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네임 필드입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은 파일 이름을 UTF-16 형식으로 인코딩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분석 대상 MFT 엔트리가 어떤 이름을 가진 파일 혹은 디렉토리인지 이 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의 길이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체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필드이며 이름 길이가 저장된 필드를 확인하여 가변적인 크기의 파일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속성은 달러 데이터입니다. 이 속성에는 파일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타입 id는 0x80 값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파일에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속성입니다. 달러 데이터 속성은 2개 이상의 레코드 형식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NTFS 파일 시스템 이론 강의에서 설명 및 실습을 진행한 ADS 때문입니다. ADS는 일반적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아닌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저장 영역입니다. 즉 별도의 새로운 데이터 저장 영역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예시를 들면 ADS가 생성되어 달러 데이터 속성이 추가적으로 생성됩니다. 첫 번째 달러 데이터 속성은 파일의 내용이고 두 번째 이후의 달러 데이터 속성은 ADS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빨간색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S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전 NTFS 파일 시스템 이론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달러 데이터 속성의 특징은 어트리뷰트 컨텐츠가 가변적인 크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파일의 내용은 크기를 미리 정할 수 없으며 데이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크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MFT 엔트리 내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인 레지던트 저장 방식과 MFT 영역 외의 볼륨 내 데이터 영역에 저장하는 방식인 클러스터 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저장 방식은 아래 그림의 빨간색 부분과 같이 실제 데이터가 직접 MFT 엔트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클러스터 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넌 레지던트 저장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지던트 저장 방식과 다르게 볼륨 내 임의의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와 그 크기를 저장한 구조체인 클러스터 런을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런 구조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필드의 순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 런의 크기 정보를 저장하는 클러스터 런 사이즈 필드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는 가변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필드의 크기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필드는 클러스터 런의 전체 크기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상위 4비트와 하위 4비트의 크기 정보를 각각 따로 저장합니다. 상위 4비트에는 클러스터 런 오프셋 필드의 크기가 저장되고 하위 4비트에는 클러스터 런 랭스 필드의 크기가 저장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런 랭스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클러스터의 개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런 오프셋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실제 데이터의 시작 부분인 볼륨 내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런에 저장된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는 클러스터 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 위치와 크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크기를 곱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NTFS 파일 시스템은 볼륨에 저장되는 파일의 실제 데이터가 시작 위치부터 끝 위치까지 이어서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볼륨의 사용량 혹은 파일의 크기, 파일 데이터 수정 빈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파일이 이어지지 않고 다른 위치에 떨어져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단편화라고 부르며 하나의 실제 데이터가 나눠진 부분들을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단편화 현상이 생기면 클러스터런 구조체 하나만으로는 모든 조각의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런 구조체를 연이어 붙인 구조로 조각들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시는 2개의 조각을 가진 클러스터 런 구조체입니다. 클러스터 런 구조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조각을 나타내는 구조체와 두 번째 이후의 조각을 나타내는 구조체의 클러스터 런 오프셋 필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조각의 경우는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은 단일 클러스터 런 구조체와 같이 시작 클러스터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각 이후부터는 이전 조각의 시작 클러스터 번호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클러스터의 개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조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각부터 위치와 크기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의 위치 정보는 실제 데이터가 시작하는 클러스터 번호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런 오프셋 필드의 값에 클러스터 크기를 곱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클러스터의 크기를 0x1000으로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의 크기 정보도 클러스터 크기를 곱해줘서 구할 수 있으며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를 합쳐서 첫 번째 조각의 끝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각의 위치와 크기 정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각부터는 클러스터 런 오프셋 필드의 값이 상대 주소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클러스터 런 오프셋 필드의 값과 클러스터의 크기를 곱해줘서 첫 번째 조각으로부터 두 번째 조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의 시작 위치와 지금 계산한 상대 주소 값을 더하면 두 번째 조각의 실제 시작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크기 정보를 계산하는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위치에서 크기 값을 더해 두 번째 조각의 끝 위치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TFS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인 $MFT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설명했었던 파일 시스템 분석 도구인 FTK 이미저를 사용하여 $MFT 파일을 추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구의 파일 옵션을 선택하여 에비던스를 추가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 타입을 분석할 수 있으며 간편한 실습을 위해 각자의 컴퓨터를 직접 분석하겠습니다. 자신의 컴퓨터를 선택하기 위해 로지컬 드라이브 타입을 설정한 뒤에 분석을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에비던스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비던스 트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윈도우 파일 탐색기와 유사하게 보여주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루트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분석 대상인 $MFT 파일은 볼륨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여 익스포트 기능을 사용해 파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MFT 파일은 NTFS 이론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거나 구조를 직접 분석해야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MFT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실습하겠습니다. MFT 익스플로러는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중에서 $MFT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의 입력도 $MFT 단일 파일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MFT를 추출하고 MFT 익스플로러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구의 동작이 모두 완료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FT 파일 하나만 분석하더라도 윈도우 파일 탐색기 혹은 파일 시스템 분석 기능을 가진 디지털 포렌식 도구와 유사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MFT 익스플로러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디렉토리들을 이동하며 파일을 선택하여 출력되는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MFT 익스플로러 도구의 주요 기능은 선택된 파일 혹은 디렉토리의 MFT 엔트리의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능과 MFT 엔트리 내부의 주요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MFT에 대한 분석은 윈도우 운영체제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MFT 분석을 통해 파일 이름 할당 정보와 같은 주요 메타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 디렉토리 정보를 확인하여 디렉토리 구조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탠더드 인포와 파일 네임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수정하였는지 사용자가 파일을 복사하여 수정하였는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파일 혹은 디렉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이력을 파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며 볼륨 내의 여러 파일들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특정 시점에 무슨 작업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파일 오퍼레이션에 기반한 시간 정보 분석 방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NTFS에는 총 12개의 시간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스탠더드 인포와 파일 네임 시간 정보에 대해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8개의 시간 정보를 활용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윈도우 10 운영체제의 파일 오퍼레이션이 각각의 시간 정보를 갱신하는지 여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생성한 경우는 모두 시간값이 갱신됨을 의미하는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 정보가 모두 다 동일한 시간으로 기록된 경우는 파일을 직접 생성만 했거나 다운로드한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스탠더드 인포의 시간 중에 수정 시간과 MFT 수정 시간만 변경되었다면 파일 오퍼레이션 중에서 파일을 수정한 경우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6개의 같은 시간 정보를 보고 파일이 생성된 시점을 알 수 있으며 스탠더드 인포의 수정 시간과 MFT 수정 시간이 기록된 시점에 최종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정보들과 파일 오퍼레이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파일에 어떤 작업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FT 파일에 저장되는 시간 정보들은 MFT 엔트리마다 각각 하나씩의 시간 정보만 있기 때문에 시간 정보가 변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윈도우 운영체제의 버전마다 파일 오퍼레이션이 시간 정보를 갱신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수행할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맞는 시간 정보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MFT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필수 속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수 속성들을 분석하면 파일 이름, 파일 상태 정보, 파일 할당 정보, ADS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주요 메타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 스탠다드 인포메이션과 달러 파일 네임 속성의 시간 정보를 분석하면 해당 파일에 영향을 미친 세 가지의 파일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인포와 파일 네임의 시간 정보가 일치하기 때문에 파일이 생성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탠더드 인포의 수정 시간이 갱신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더드 인포의 MFT 수정 시간은 파일 수정 작업의 특징에 의해서 초록색 시간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 작업 이후에 파일의 이름이 변경됐거나 볼륨 내에서 이동한 상황이 발생하여 MFT 수정 시간이 한 번 더 갱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 오퍼레이션에 대해 정리하면 파일이 생성된 뒤로 10월 27일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의 파일 수정 작업이 있었고 11월 15일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의 파일 이동 혹은 파일 이름 변경 작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